자, 여기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루원시티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57평형, 약 60평대. 현관은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은 현관이에요. 기존에도 전실 자체가 넓었고 당연히 타일은 교체를 했는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교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다 교체를 한 건 아닙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은 전체 교체가 들어갔고 요 밑에 벤치를 놔드려서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리긴 한데 초반에는 앉아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하시다 보면 택배 박스나 쇼핑하고 와서 쇼핑백들 여기 올리면서 앉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한다면 벤치식으로 이용을 해도 좋지만 잘 안 되긴 해요. 살다 보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감재는 영림 가구를 썼어요. 오른쪽 신발장은 영림에서 제작 의뢰를 했고요. 전체 교체는 아닙니다. 팬트리 장이나 이런 신발장들은 기존에 썼던 가구를 그대로 살리면서 문과 이 옆에를 둘러싼 이 쫄대만 교체를 한 거죠. 안에 내부는 다 그대로 오픈장을 만들어 드려서 슈 드레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비용적으로 약 180만 원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문짝만 교체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겠죠. 문짝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안에 열어봤을 때 사용감도 너무 많고 안에 있는 장들이 너무 오래됐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걸 살린다고 해도 오히려 살리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용 절감과 안에 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문짝만 교체하면 비용 절감에 유리한 면이 있겠죠. 여기는 원래 여기서부터가 화장실 문이에요. 여기를 이제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건식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을 많이 보시죠. 물론 이 집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입니다.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립 수전을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사용한 데는 문제는 없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쁜 걸 하기 위해서는 손도 많이 가지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잠깐 설명을 해드려보면 말 그대로 매립 수전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매립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 한 번 실수로 수전을 못 쓰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 요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건식 세면대, 여기는 탑볼로 들어갔고 매립 수전에 이제 하부장, 상판 같은 경우는 전체 세라믹이 다 들어갔어요. 이 집은 전부 다 세라믹으로. 그것도 외장재가 들어갈까? 하부장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한 디자인에서 그래서 최고 경력자이면서 디자이너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디자인을 잡고 현장 감리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서 이 가구나 디테일을 좀 많이 짰던 현장이에요. 이제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깔끔합니까? 여기도 설비로 레이아웃을 다 변경하고 싶었었거든요. 욕실 레이아웃 해봐야 변기, 트렌치 빠져나가는 위치들 이런 걸 좀 변경하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높이도 좀 조절하고 하고 싶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구축 아파트 슬라브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한 15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깔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최대한의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센터도 맞추고 파티션 위치라든지 기존 배관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중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레이아웃을 짰어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 다 매립 수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라우스 니켈 무광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바라기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배관이 나와야 되는 해바라기 타입인데 그렇게 되면 저 키가 170이잖아요. 여기 사시는 대표님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럼 여기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파이프가 내려오게 되면 불편해요. 그럼 바짝 위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배관 소켓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려면 이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가 못 올라가는 조건이겠죠. 위에 배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확정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욕실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낮으니까 안 돼서 우리가 그 파이프를 없애고 위에다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도 매립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위에 구멍 뚫어서 뺀 겁니다. 원래 이 제품은 그런 타입이 아니다. 벽에서 나와야 되는 타입인데 그 벽을 위로 올려서 오히려 그냥 매립을 해버렸다. 이 옆에는 이렇게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것도 소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쁘긴 이뻐요. 슬림하고 되게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물때가 너무 많이 껴서 그거 매번 닦아주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 간접등이 매진돼 있죠. 기본적인 간접등은 요거는 거의 기본으로 빼드리고 있는 추세고 요즘은. 그 다음에 조인 부분에 이렇게 12V LED를 넣어서 동 조인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게 만든 부부 욕실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가장 FMD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을 해와야 돼요. 이렇게 다 채우고 싶으면. 그래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거울이 필요 없죠. 바깥에 건식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변기 사용과 샤워만 할 경우에만 여기를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나가 볼게요. 이번 집은 도어가 스텝 도어 방식으로 인방 라인이 문과 똑같은 라인으로 맞춰서 도어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문만 주문을 하고 나머지 이 왁구나 인방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가성비 있게 문값을 저렴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게 가성비라고 하면 싸야 되잖아요. 근데 인덱스 도어 자체, 뎁스 도어 자체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주고 새로 맞추느냐, 아니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그걸 가성비라고 봐야 되겠지만, 문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저희가 맞춰드렸다. 제작형 뎁스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57평이거든요. 거실이 생각보다 이게 광활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원래는 확장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샤시로 베란다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려묘가 2마리 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반려묘를 키우면서 반려묘 자리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상황이 잘 없긴 합니다. 확장 공사도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란다를 다시 만든 거죠. 기존에 고양이를 키우실 때는 몰랐었는데 10년 넘게 키우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어디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식구인데.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최소한으로 이제 알레르기가 생길 때는 분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공간부터 저쪽 방이 베란다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작은 방 1, 2에도 베란다가 있는데 쭉 이어집니다. 거기를 전부 다 반려묘한테 헌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샤시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요거 하고 나니까 거실은 좀 좁아진 대신 일단 반려묘랑 분리 상태가 좀 유지가 되니까 알레르기가 좀 덜 생기시겠죠. 분리하는 공간이 생김으로써 이 아트홀 공간의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한 7, 8번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특별한 아트홀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하시는 아트홀 느낌의 필름만 좀 느낌을 살려서 베이스를 깐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크림색 필름으로 들어간 거고, 돌출되어 있는 TV 반메리판 부분에 영림에서 나오는 발렛무디 크림 제품으로, 제품이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크림 색깔로 필름의 색감을 좀 줘서 특별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도드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 영상으로 봤을 때 구분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작을 해드렸고, 이 거실을 전체적으로 쭉 둘러싼 스탠박스 및 등박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원래 이 집 자체에 우물 천장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깊이도 애매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물 천장이 돼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즘은 반접을 넣어서 아치형으로 이쁘게 살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천장의 높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원래는 뜯지 않는 공사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뜯고 단차를 다시 맞추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박스를 만들면서 등 박스를 같이 만들어 드렸는데, 이 거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히든도어 자체를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근데 여기는 왜 히든도어로 들어갔냐? 간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살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간살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림자가 져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좀 더 덜하죠. 그래서 히든도어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히든도어를 희망하실 때 저희가 시공은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민자형 히든도어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무조건 나중에 틀어집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간살
간살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히든도어가 틀어지더라도 그나마 좀 히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간살형 히든도어는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희망하시면 시공을 해드려요. 틀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좀 더 보강이 돼서 나왔겠죠. 앞만 보강해도 그래도 틀어져요. 그래도 나무보단 낫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말 그대로 히든도어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방이 이어지는 공간. 원래 이게 노출돼야 되는 복도입니다. 구분을 지어놔서 여기는 안방과 작은 방 욕실이 같이 있고 저쪽에 방 2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 레이아웃 엄청 특별하죠. 엄청 특별한데 요즘 워낙 요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을 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특별하지만 최대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주방 레이아웃을 짜 드렸습니다. 뒤에 전체 베이스는 전부 다 키 큰 장으로 가고 여기 조리 공간만 아일랜드로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일러 분배기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밑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 집은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냉장고 장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 공간은 특별하죠. 일반적인 선반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안에 슬라이딩 선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도어입니다. 도어. 이 도어는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히든 도어겠죠. 이렇게 문을 열면 뒷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도어. 전체 공사를 했지만 정말 시공이 필요하지 않는 공간들은 시공을 안 했습니다. 도어 옆으로도 선반장, 키 큰 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코너장. 수납이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이 공간만 해도 평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공간의 수납력이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번 주방은 영림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세라믹도 그렇고 밑에 하부장, 키 큰 장 전부 다. 여기는 이제 홈바. 술도 진열해야 돼요. 근데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여기는 이제 신생아를 위한 홈바가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필요한 모든 제품으로 다 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부 쪽에 후드가 없죠. 인덕션 자체에서 후드 기능이 붙어 있는 요 인덕션으로 요거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셔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설치할 때 저도 궁금해서 같이 와봤는데 판매하신 측에서 와서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요것도 스펙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좀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AS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후드가 없으니까 깔끔합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액자 레일도 천장을 다시 하는 집들은 액자 레일을 몰딩 대신 미리 매립하면 좋죠. 우리 천장 투피치거든요. 꼭 몰딩처럼 안으로 쏙 매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공간들, 이어지는 공간들은 전부 다 이 마이너스 몰딩으로 매립형 마이너스 몰딩으로 다 시공을 했고 각 방들은 계단식 마이너스 몰딩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걸레바지는 무 걸레바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걸레바지를 다 설치를 해드렸고 여긴 벽을 안 잡았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저는 뭐 걸레바지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쪽 공간 한번 분리해 볼까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부부 방, 여기는 애기 방. 이제 애기가 들어올 거라. 그리고 여기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드레스룸도 분리하려고 했었고 원래 여기가 드레스룸 자리인데 바깥쪽 공간 저기를 화장대로 이제 활용하시려고 사모님이 어떠한 물건을 보시고 그 화장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는 지금 아직 비어있는 상태고 여기가 이제 갑자기 드레스룸이 돼버린 거죠. 안방 겸 드레스룸이. 안방 겸 드레스룸 그냥 기본적인 안방의 레이아웃입니다. 붙박이장 들어와 있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는데 요건 특수 제작을 했죠. 또 라운드를 좋아하셔서 라운드를 모서리에다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1500이 높습니다. 들어온 김에 에어컨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 방을 에어컨을 매립형으로 만들어 드렸고 방 4개, 그 다음에 거실에 2개 해서 총 6개 에어컨 시공을 했어요. 천장이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애매했습니다. 작업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민원도 어마어마했죠. 벽을 뚫는 그 코어 작업 소리가 이 건물 전체를 울리기 때문에 공사를 약 한 2달 하고 좀 넘었는데
민원 때문에 스톱된 시간이 한 4일 정도. 에어컨 때문에.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매립하는 게 좋긴 좋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못하는, 저기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타공을 해야 되는 공간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를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노출형, 벽걸이형으로 가게 되면 그런 타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생각해서 에어컨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접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들은 당연히 다 빼드리죠. 요즘 유튜브들 보다 보면 무슨 등가게 마냥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요즘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등, 왼쪽도 LED, 천장에도 간접, 바닥도 간접.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빼다 보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리 면에도 많은 조명들 중에 새 제품들이 꼭 가야 되는 수명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도 한 2, 3년은 쓰고 5년 이상도 쓰고 10년 이상 쓰는 등도 있지만 2년 쓰고 수명이 죽는 등도 꽤 있습니다. 잘 걸려야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인테리어 한 지 1년, 2년이 지나면 집 주인분들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이 많다고 해서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넣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질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화장대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짜투리 공간이 남아서 에어드레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소요소의 장들이 있으면 유리하죠. 수납은 과해도 됩니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 아주 넓죠. 일반적인 욕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가 3000 정도 되고 폭이 2200. 어지간한 욕실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일반 부부 욕실 2개 정도 합친 공간이죠. 엄청 넓어요. 평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욕심을 내셨어요. 우리 소비자님께서. 600에 1200 타일이 들어왔고 원래 바닥도 600에 1200 타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구배가 안 잡히는 거죠. 물매가 안 잡혀서 물매를 잡아야 되니까 바닥에 물이 맺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물매를 잡기 위해서 600에 600짜리 똑같은 모양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면은 나오겠지만 이쪽에는 욕실이 돼 있고 여기는 세면장, 세면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드렸습니다. 세라믹 상판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원체 길어서 상부 슬라이딩 장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작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성품보다는 금액은 나가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잡는 기간이 물론 뭐 짜릿하게 잡았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끝났을 건데 첫 계약에서부터 5달이 걸려서 시공하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은 2달 반 정도. 총 기간이 한 7개월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대표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집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급은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해서 업체랑 많은 시간 동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을 내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공유를 하죠. 인테리어 업체랑. 디자인은 이뻤어요. 근데 이게 실용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얼른 얘기를 해서 접목을 할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으로 갈지 빨리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와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57평형 아파트인데 전체적인 모든 요소를 하이엔드급으로 한 건 아닙니다. 거실, 욕실, 주방, 전실 이 부분들만 하이엔드급으로 저희가 시공을 한 거고요. 각 방들은 기본보다는 살짝 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성비 있는 하이엔드라고 말해야 되나? 하이엔드를 어떻게 가성비로 해? 이렇게 표현해도 좀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충하면서 진행해왔던 시공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비용이 에어컨 견적 빼고 전체적인 비용은 1억 5천 중반 정도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보이는 구간만 하이엔드로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하이엔드급 57평형으로 하게 되면 2억 2천 정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1억 5천 중반이면 많은 돈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죠. 저희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뭐 AS 부분 집에 대한 시공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면서 우리 대표님과 인연을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